이제 타프 뭘까요 보통? 타프는 쉽게 말해서 그늘이에요. 그늘 캠핑하시는데 그늘이 좀 있어줘야 되니까 타프가 그럼 어떤 타프를 써야 되지? 뭐가 있지 타프는? 자 타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렉타 타프라고 해요. 렉타 타프는 그냥 직각이에요. 직사각형을 그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렉타 타프라고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쉽게 해서 오두막 천장처럼 생겼죠. 이런 것들을 렉타 타프라고 하고요. 헥사 타프는 뭘까요? 보통 이 폴대가 두 개를 쓰고 헥사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가오리형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이뻐요. 근데 그늘이 작아요. 그래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헥사 타프 좋아하시고 가족 요 그늘이 많죠. 그 폴대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보통 5m 60 정도 사이즈가 그래서 5m 60에 뭐 한 4m 40 그 정도가 이제 라지 사이즈예요. 4인 정도 쓰시기 편한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렉타타프, 헥사타프. 헥사타프는 어떻게? 폴대가 두 개가 있구나. 헥사타프는 가오리처럼 생겼네. 형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렉타타프는 그냥 사각형 오두막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텐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드 타프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커브드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식상해. 얘네하고 조합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육각형으로 아까 보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커브드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삼성 무슨 TV 커브드 TV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일러져 있는 거 있죠. 곡선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브드 형태라고 해가지고 얘의 장점하고 얘의 장점을 똑같이 믹스를 한 거죠. 그래서 커브드 타프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디자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헥사와 렉타 타프의 모양이 믹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요즘 같은 경우는 타프를 고르실 때 여름철에 어떻게 해요? 엄청 더워요. 그죠? 타프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근데 타프 사실 때 잘 사셔야 됩니다. 뭘 사시냐? 여기 보시면은 블랙 펄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팅이 한 번 더 블랙으로 한 번 더 돼 있어요. 그러면 차광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나는 블랙 코팅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싼 거 샀어. 싼 거 사오면 여름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욕 나와. 그러면 어떻게? 또 사셔야 돼. 돈이 또 들어. 이거 타프 사실 때 어떻게?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원에서 제 70만원이라고 했어요. 보통 보시면 타프를 사시는데 우리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타프를 사셨잖아요. 근데 20만원이야. 왜 이렇게 싸지? 샀어. 어떤 거는 50만원이야. 근데 타프 세트가 있어요. 세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폴대부터 해가지고 이 줄 다 들어있는 게 다 세트고요. 그냥 요 위에 천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좀 싼 것들은 여기 타프 세트도 가격이 좀 싼 게 있어요. 싼 거는 뭐예요? 이 폴대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강철이에요. 그만큼 무거워요. 녹슬고. 그래서 가벼운 것들이 어떻게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죠. 근데 타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사세요? 뭐 1년에 뭐 2번, 3번씩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사실 때 제대로 알고 비싼 거 사시라는 거죠. 돈이 또 들어요. 아시죠? 정말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폴대를 요 가운데다 이렇게 꽂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7m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춘추 전국 시대였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렉타타프 스타일로 가자 그러면 다 그걸 유행인지 알고 다 갔는데 작년부터 올해부터 막 이러보면 서로 이제 각각의 개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타프도 하얀색 면 타프가 있어요. 면으로 된 거. 색상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더 요런 색깔, 베이지 색상이 유행이에요. 보시면
근데 이건 보기는 이뻐요. 사진 찍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새또 그냥 뭐 소나무 밑에 하면 소음짓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타프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거는 타프 세트. 그리고 잘못 샀는데 뭔가 반품이 들어왔어요. 반품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고객들이 잘못 알고 타프 세트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만 있는 거 샀어요. 그냥 천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블랙 코팅이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는 걸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타프 스크린은 뭐냐? 여름철에 이제 많이 쓰신다고 그랬죠? 네. 타프 스크린. 나는 타프가 있어요. 타프 아까 샀죠, 지금? 네. 이 타프를 샀어. 샀는데 그늘이 있어. 홈텐트하고 같이 딱 캠핑하고 있는데 모기들이 막 날라들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타프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타프 스크린은 뭐냐면 나는 이런 넥타 타프를 가지고 있으면 요 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사가지고 여기다 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 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걸 타프 스크린이라고 해요. 스크린. 그래서 기존 타프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요거만 사셔가지고 넣으시면 된다. 그 사이즈에 맞게끔 보시면 되고, 타프쉘은 뭐냐? 타프쉘은 쉽게 말해서 오두막이죠?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 있어. 이 타프에 이 형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타프와 함께 스크린이 같이 붙어 있는 일체형 제품이고요. 네. 타프쉘과 타프 스크린의 차이는 지붕의 방수 차이로 조금 틀려져요. 어차피 여기가 방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방수가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타프 스크린보다 스킨이 두껍겠잖아요. 두껍고 단점은 타프 스크린 비해 덜 시원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보통 70만 원, 큰 거는 뭐 100만 원짜리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타프 스크린하고 타프 쉘이 무엇인지 보시면 타프 스크린은 그냥 쉽게 해서 천만 있는 거다. 그리고 타프 쉘은 일체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점을 잘 아시고 내가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거를 하실 수 있는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타프 쉘이 뭔지 타프 스크린이 뭔지. 자, 그러면 캠핑 의자. 그죠? 의자 종류 되게 많죠. 어떤 의자 앉으실 거예요? 캠핑 의자는 쉽게 말해서 여기 초보분들이 보실 때는 직접 앉아보셔야 돼요. 캠핑 의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똑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가족이 오셨어요. 가족이 오셔가지고 네 가족 모두 여기 다 앉았는데 어떤 분은 편하다, 남편은 편하다, 와이프는 편하지 않다. 각각의 나한테 맞는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안 사셔도 돼요. 그냥 가셔가지고 캠핑 매장에 가셔가지고 의자 좀 앉아보세요. 이게 편한지, 나한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앉아보시면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보는 이게 편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보는 이거 사. 나는 내가 앉아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편해. 난 이거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전에는 어때요? 캠핑한다. 캠핑 시작하면 그냥 이걸로 그냥 4개 그냥 깔 맞춤. 그죠? 깔 맞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캠핑 매장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비싸면 안 사셔도 돼요.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어떻게 편하다 하셔가지고 앉아보고 체험을 해보고 나서 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검색을 쫙 해가지고 싼 거 사시면 돼요. 일단 아셨죠? 캠핑 의자는 직접 앉아보셔야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캠핑에서 중요한 게 집을 봤어요. 그죠? 집을 이제 장만했어요. 집 장만하고 나서 뭐예요? 캠핑장 가서 보통 뭘 많이 하죠? 보통 많이 쓰는 게 의자예요. 그래서 앉아 계시잖아요. 캠핑장 가서 누워만 계실 거예요? 아니죠.
보통 주무실 때까지는 보통 캠핑 의자에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의자다. 그래서 캠핑 의자 종류가 많아요. 캠핑 의자. 롬 릴렉스 체어, 롬 릴렉스 체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릴렉스 체어라고 해요. 이건 체어가 릴렉스 체어.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릴렉스 체어의 장점이라든지 특징을 보시면 이 팔걸이가 이렇게 있어요. 팔걸이가 있고 보시면 다리가 있고 어떻게 목까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다 해서 릴렉스 체어인데 요거는 쉽게 해서 롱 릴렉스 체어예요. 롱 릴렉스. 그냥 일반적인 릴렉스 체어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낮아요. 한 요 정도 길이가. 그래서 한 10cm 정도 조금 더 낮은 걸 릴렉스 체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롱 릴렉스 체어. 네. 보시면 등과 목을 받칠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게 편해요. 솔직히. 졸려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캠핑 의자 사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펼쳐놓고 앉아보세요. 되게 졸음이 많이 와요. 잠이 신기해요. 쇼파하고 틀려요. 캠핑 의자. 그리고 보시면은 장점이 뭐예요? 편하다. 릴렉스해야 돼. 편해요. 그죠? 단점 뭐예요? 수납 부피가 커요. 얘는 이제 접으실 때는 막 이렇게 접으시는데 접으실 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접혀져서 수납 가방에 집어넣는데 길이가 어떻게 길죠? 길기 때문에 내 차가 승용차다. 이게 4개 다 집어넣어요. 꽉 차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편하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러면은 로우 체어 좀 볼까요? 로우 체어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로우 체어라고 낮은 체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앉으면은 엉덩이가 무릎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딱 앉았어요.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해? 엉덩이가 무릎보다 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로우 체어.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가장 안정적인 스타일의 체어인데, 이제 나는 캠핑장 가면은 조금 이게 목을 좀 받쳐야 돼. 그러면 릴렉스 체어 가시는 거고요. 그죠? 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 많이 앉아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이 돼서 애들이 많이 앉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접으시면은 이제 단점은 접으시면 이렇게 길어져요. 이 체어.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화롯대 같은 경우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걸 로우 체어라고 하시면 돼요. 안정적이고 단점은 부피가 좀 크다. 그러면 바베큐 체어. 바베큐 체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런 체어. 이런 체어. 그래서 뭐 바베큐 불 떼고 막 이것저것 할 때. 그리고 이제 저기 다니시는 분, 등산 다니시는 분들 이거보다 좀 작은 거 배낭에 메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어들이 보통 이런 것도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캠핑 세팅을 해 놓으실 때. 그리고 이런 데다 아이스박스 같은 거 올려놓으세요. 체어들은 보통 바베큐 체어 같은 경우는 가격은 뭐 비싸면 한 3만 원 정도까지 하고, 보통 2개가 세트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바베큐 체어라고 하고, 경량 체어는 볼까요? 경량 체어. 지금까지 체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지는데 무거워요. 경량 체어. 이게 이제 경량 체어거든요. 경량 체어를 만약에 사셨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체어 볼이에요. 체어 볼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파는데 이건 옵션으로 이걸 끼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 고무 발을 보호해줄 수 있고, 진흙이라든지 모래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뱅이들 많은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죠. 또 경량 체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량, 가볍다, 수납 부피가 작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을 하셔요. 조립을 하시면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가요. 체어가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이렇게 접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경량 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다시 끼실 때는 그대로 이렇게 끼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편하신 분도 계시고 안 편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경량 체어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세요. 사시는데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앉기에는 되게 불편해요. 위험해요. 이 제품들이. 여기 옆에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저 어머니들 무슨 뭐 줄 서는 거 있죠. 뭐 무슨 줄 쓸 때 끼시잖아. 이런 거 딱 배낭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딱 이렇게 펴놔. 가지고 남들 다줄 서 있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기하세요. 가봐요. 네, 그래서 딱 집어넣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애들이 앉으셨을 때 애들이 이 앞에 걸칠 수가 있어요. 걸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로 때 불 붙이는데 애들을 안 치면 어떻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의자가 있고요. 이걸 경량 체어라고 해서 아이들 앉는 이런 로우 체어가 제일 편안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목 체어. 원목 체어는 별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질이 다 원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조금 더 럭셔리하잖아요.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스타일로 딱 텐트를 한번 다 꾸민다고 해보세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빼시고 그래서 이런 원목 체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체어들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필드 체어, 로우 롱릴렉스 체어, 플랫 체어, 슬립 체어, 미니 체어, 암 체어 막 종류가 많은데 이거 보시고 나서 이제 캠핑 의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네. 자,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을 받았는데 로우 롱 릴렉스 체어래요. 로우 롱은 뭐냐면 로우 낮다. 롱 릴렉스 체어인데 로우 롱이야. 로우 체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요만큼 낮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런 걸 로우 릴렉스 체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형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체어를 한번 나 뭐 사야지 해서 컴퓨터에 들어봤을 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가 접는 거구나. 근데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변형이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팔걸이가 없죠. 팔걸이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죠. 그래서 의자는 매장에서 직접 한번 앉아보고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수납. 내 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 식구가 이거를 다 사면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얼마 안 되죠. 내 식구가 이거 쓰면 의자만 가지고 캠핑 가요. 네, 그래서 차가 크신 분들은 가능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빠 의자, 이건 엄마 의자. 그래서 각각 내가 나한테 맞는 의자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냥 우리는 이뻐 이걸로 그냥 깔맞춤해 그러지 마세요. 아시죠? 의자는 요렇게까지만 하고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의자들이 있는지. 나중에 이제 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때 무슨 의자로 했지? 근데 여기서 애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나중에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로우 체어는 이렇게 접는 거지? 튼튼하다고 그랬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장비를 제가 많이 가져와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제가 주차가 안 돼가지고 들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캠핑카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싶어.
캠핑 테이블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그리고 구조, 일상적인 캠핑 테이블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보실게요. 폴딩 테이블이라고 해요. 폴딩 테이블. 폴딩 테이블은 쉽게 말해서 이게 폴딩. 하나, 면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는 면이 세 개가 돼 있어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각각 접히는 거예요. 세 면이. 세 면이 접히시면은 이렇게 가방에 쏙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3단 폴딩 테이블이에요. 3단.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 면이 네 개 있는 건 어떻게? 4단. 그죠? 이 면이 두 개짜리도 있어요. 2단 폴딩 테이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생각보다. 부피가 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다 이런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폴딩 테이블은 시험에서 1면, 2면, 3면, 4면. 그래서 면이 접히는 게 폴딩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롤 테이블. 롤 테이블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상단이 이게 돌돌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롤 테이블. 그래가지고 롤이라고 해가지고 말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알루미늄 테이블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높이가 최대 이렇게 40cm에서 70cm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롤 테이블이고 알루미늄이고 가볍다 생각보다 수납 부피도 작다라고 해서 이 상단이 이렇게 접혀져요. 그러면 롤 테이블인데 원목이 있어요. 원목 재질이 쉽게 말해서 이런 원목 재질이 다 이게 상판에 이렇게 해서 접혀지는 거예요. 롤케이크처럼 생겼죠. 이게. 그래서 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판이 롤 테이블, 롤 케이크처럼 접혀진다 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혀지는데 롤 테이블, 원목 테이블은 여기가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뻐가지고 보통 이런 데다 깔맞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롤 테이블의 단점이라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신 분들은 거기에 막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테이블 보들이 요즘 잘 나오거든요. 테이블 하나 얹어 놓으셔도 되고 롤 테이블도 요 기능들이 자세히 보시면 요거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압착이 돼요. 쫙. 그래서 1단, 2단 그런 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테이블을 보실 때 인터넷으로 보실 때 상세 페이지 설명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그런 장단점이 디테일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롤 테이블은 나무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다. 알루미늄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나무는 웬만하면 높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근데 한두 가지 회사 제품들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거.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이거 27만 원, 30만 원. 이렇게 테이블 종류가 있고요. 경량 테이블. 자, 경량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접으심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요만해지는데 크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 배낭에 메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량 테이블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 또 보시면 요 화로대 테이블 있죠? 화로대 테이블은 뭘까요? 물놀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구워 드셔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 어떻게 화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뭐 낮은 의자를 갖고 여기서 이제 드시는 거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기 구워 드시면서 이런 것들을 화로대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아까 그런 놀 테이블이라든지 폴딩 테이블 하나 있고 화로대 테이블 하나 있고 2개 정도 이렇게 갖춰놓고 캠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런 시스템 테이블은 뭘까요? 시스템 테이블. 얘네들이 아까 제가 이거 조립을 했잖아요. 다리를. 그죠? 다리 조립하듯이 여기 상판이 한판, 2개, 3개가 있잖아요. 상판이 다 띄어져요. 그러니까 레고 조립하듯이 상판하고 다리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접으시면 요만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수납이 어떻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조립이 가능하죠. 뻗어놨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테이블도 이런 종류가 있구나. 또 이제 보시면 캠핑 사이트 한번 보시면은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종류가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냐 폴딩 테이블, 아롯대 테이블, 시스템 테이블, 롤 테이블 뭐 이런 정도만 어느 정도 아시기만 해도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테이블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자, 그러면 이제 텐트. 나는 캠핑을 시작을 하시려고 해요.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분들은 야, 뭐 테이블 먼저 사고 의자 사고 막 버너 사고 막 살림살이 먼저 사시고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텐트 집을 먼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집을 먼저 구매를 하신 다음에 집에 맞춰가지고 살림살이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은 쉽게 말해서 집은 검은색인데 가구들은 다 이렇게 하얀색. 그럼 이쁘겠어요?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집을 먼저 장만을 하신 다음에 집 먼저 장만하시고 나서 가구를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기 컨셉에 맞는 가구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구 먼저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 매치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캠핑장 갔는데 다른 사람들 막 세팅해 놓으면 되게 이뻐요. 이게 어떻게 저렇겠지? 근데 우리 딱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또 사셔야 돼. 에이씨. 또 월요일, 보통 토요일 날 이제 캠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캠핑을 했어. 하면은 일요일 날 저녁에는 나도 모르게 막 컴퓨터를 막 뒤지고 있어. 왜냐? 캠핑장 갔는데 옆집에 보니까 너무 이쁜 게 있어. 그게 눈에 들어와. 그럼 이제 또 그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셔야 되죠. 구매를 막 하시면 월요일 막 해서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아니면 월요일 날 구매를 해요. 하면은 보통 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와. 그럼 야 이제 그거 이제 쓸 생각으로 너무 깊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토요일 날 캠핑을 가시죠.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집을 먼저 구매한 다음에 가구, 살림살이를 사자. 아셨죠?